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미니 모의고사 3회차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풀이는 현대소설을 할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현대소설을 하고 있어서 현대소설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중에 현대소설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사건별 혹은 갈등 문제 상황이라고도 해도 상관없고 사건별로 나누어서 읽고 각 사건별로 인물을 정리해보자. 그게 수능소설 읽기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신문지와 철창, 현진건 작가의 신문지와 철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략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면 현대소설은 길기 때문에 자른 부분을 보통 중략으로 나누는데 이 중략을 기준으로 사건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사건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이니까 보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읽어볼게요. 현진건은 일제강점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횡포와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소설 속에 담아내었다. 신문지와 철창은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동정을 넘어선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어떤 인물일 거냐?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은 권력의 횡포를 겪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혈육을 살리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인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서술자는 이 인물에 대해서 동정을 넘어선 경외감까지 느끼고 있다. 뭔가 존경심 같은 걸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까지 겪게 된다고 해서 인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작품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20년 징역살이 할 강도라는 말에 범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걸 모르고 정보를 잡혀온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범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잡혀온 사람은 노인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게 되죠.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왜 웃느냐? 무서운 사람, 참 활극의 주인공,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소극, 웃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웃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우스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인이 되겠고요. 근데 노인은 인식이를 찾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시되지만 인식이는 이 노인의 손자입니다. 이 노인의 손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하고 우리 인식이 하고 벼랑간 훌쩍훌쩍 코를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노인에 대해서 좀 불쌍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났는데 그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참 활극의 히어로, 그 다음에 희극의 배우, 마지막 비극의 주인공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노인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 참 활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었는데 막상 나타난 노인의 모습을 보고서는 희극의 배우,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노인이 손자를 찾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극의 주인공, 슬픈 주인공, 그래서 불쌍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인이 계속 우니까 이 순사가 나타나서 노인을 달래줍니다. 근데 순사는 의외로 친절했다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럼 노인이 왜 잡혀왔는가를 살펴보니까 노인은 대문간에 내버린 신문 한 장을 주었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횡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잡혀올 만한 일이 아닌데도 노인이 잡혀왔으니까 권력의 횡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인식이가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누마 하면서 손자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사건 1번이라고 볼 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사건 1번은 잡혀온 노인 사건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자, 잡혀온 노인 사건이다. 자, 노인은 신문을 줍다가 유치장에 잡혀왔다. 손자를 걱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인식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엔 노인에 대해서 무서운 범죄자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로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리했고요. 그리고 순사가 나오는데 순사는 친절하고 노인을 달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략이 있고 이제 사건이 바뀌게 됩니다. 자, 갑자기 순사가 노인의 몸을 뒤지는데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우리는 붕괴했다. 지금 이 순사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이 노인이 밥을 숨길 리도 없는데 왜 저 약한 노인을 왜 뒤지고 괴롭히는가 하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되나 하고 떼사발이나 긁어낼 걸 하면서 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노인의 몸 안에서는 그 바지춤에서는 밥이 나왔어요. 진짜 밥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순사가 화를 내고 돌아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노인은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뺐더네. 내가 숨겨놓은 그 밥을 빼들어가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걸 하면서 자기가 숨겼던 밥을 손자를 주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 순사가 노인을 뒤지기 시작할 때 순사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과 달리 노인을 비난을 합니다. 뭐 감추냐,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구나, 지각이 안 났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태도를 변화를 보여요. 근데 이 서술자인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이 맨 마지막에 잘 나타나는데 경우와 처지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이 사랑만은 배부른 이들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서술자는 이 노인에 대해서 경외감마저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손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노인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건 2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밥 사건이라고 정리했고요. 자, 노인은 손자를 위해 밥을 숨겼습니다. 순사는 노인이 숨긴 밥을 찾아냈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안 썼네요. 처음에는 노인을 뒤지는 순사에 대해 분노했지만 결국에는 밥이 노인 걸 보고 노인을 비난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노인의 손자 사랑에 대한 경외감, 노인을 불쌍하게 여겼던 것에서 나아가서 오히려 손자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1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건 틀렸고요. 장면의 잦은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장면의 잦은 전환은 보통 전쟁이라든가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서 드러나는데 위의 소설은 그런 급박한 순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안 되고요. 자, 3번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유치장에서 겪는 일들, 노인과 이 사람들이 노인을 보면서 겪는 그런 사건들이 유치장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니까 3번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대화를 빈번하게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화를 빈번하게 제시하는 것은 좀 세모라고 할 수 있겠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 자, 5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설의 서술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을 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잡혀오고 노인을 뒤지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일치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나의 인식 참 활극의 이어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봤다. 우리는 노인이 등장하기 전 무서운 강도의 모습을 연상했다. 맞고요. 희극의 배우, 우스운 사람이란 얘기죠. 예상과 다른 노인의 행생을 보고 우리가 어이없이 웃었다. 이것도 맞고요. 자, 세 번째, 어린 인식을 부르며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가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인물 정리했을 때 노인을 위로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순사였습니다. 틀렸죠. 일치 문제입니다.
자, 4번. 나가 노인의 불우한 사연을 듣고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노인이 어떻게 잡혀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봤으니까 궁금증이 해소됐죠. 울면서 뭐 그 신문 주워서 잡혀왔다. 이러니까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볼 수 있고요. 자, 나는 우리 방 사람들과 달리 콩밥을 숨긴 노인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그렇죠. 나는 연민을 넘어서서 경외감까지 느끼긴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 인식이 변화돼서 노인에 대해서 뭘 저런 걸 숨기느냐 하면서 약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자,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가보시면 신문을 줍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을락 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왔구마 라고 돼 있는데 잡혀올 만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기억 사소한 사건으로 잡혀온 노인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잡혀올 일이 아닌데도 잡혀왔으니까요. 자, 니은은 뭐냐면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은 죽는다 해서 손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밥을 빌어 손자를 키워야 하는 노인의 절박한 모습을 통해 궁핍한 하층민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디귿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아무런 사리도 분간할 사이도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도 없었다. 이 순사가 노인의 몸을 뒤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노인이 순사에게 모욕적으로 몸수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요것도 맞겠고요. 자, 리을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 걸 하면서 손자를 주려고 했던 그런 손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4번은 혈육을 위해 감추었던 밥을 잘난 밥이라 표현하여 체면을 지키고자 했던 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체면을 지키려고 저런 표현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미음. 아까 맨 마지막 부분.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애연한 정보다도 빛나는 인생의 햇발을 본 듯 싶었다. 경외감을 느끼는 장면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미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손자를 먹여 살리려는 노인의 모습에서 동적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는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위에 있는 보기와도 잘 연결되고 있으니까 5번도 옳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설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소설 읽기가 사건별로 나눠서 읽고 인물을 잘 정리하면 문제가 잘 풀린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7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